백선택강 26번부터 계속 이어가죠. 2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묻는데 1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되나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오히려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1항이 정답 되겠습니다. 2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매대리 등록을 하였을 경우 중개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게시 의무는요, 공인중개사법에도 있고 대법원 규칙에도 게시 의무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는 17조의 게시 의무가 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어디에? 보기 쉬운 곳에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될 게 모두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됐었고요.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됐었고, 의뢰인에게 받을 중개보수와 실비에 대한 요율 및 한도액표요. 요율 및 한도액표가 게시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네 번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 보증 설정 증명서류가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은 이 네 가지 사항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했어야 하죠. 그런데 대법원 규칙이 공인중개사법 게시 의무 규정을 그대로 원문을 베껴왔어요.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고 세 가지를 정했는데 경매대리 등록증 게시해야 되고요. 위민에게 받을 보수표 게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법원 규칙에서는 아예 등록의 기준으로 업무보증 설정해야 됐었죠. 그래서 그 보증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게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시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의 4가지, 대법원 규칙의 3가지, 이렇게 총 7가지 게시 의무가 있는데 게시 의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때 유의해야 될 것은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분사무소는 등록을 하여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등록증 원본 대신 뭐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신고 확인서 원본이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라고 하죠. 근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없어서 못 거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은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부동산 중개업법과 비교했을 때 여기서 개정된 부분이 이제 게시되어야 할 자격증 원본은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은 물론이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게시 의무에 포함이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게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이죠. 근데 문제는 게시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17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17조가 조문의 문장의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OX? 다시 하라는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5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X라는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중개사무소에 게시가 되어야 하나 그것을 게시할 의무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지 소속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이 게시되어 있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누구에게 떨어져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떨어집니다. 근데 게시 의무가 몇 조라고? 17조. 그럼 그 전조는 몇 조겠어요? 16조는 인장 등록이거든요. 근데 인장 등록은 16조는 1항도 2항도 조문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 자신도 인장을 등록할 의무 대상입니다. 안 하면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죠.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은 게시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라는 점. 그 다음 보수 실비 요율 한도의 표를 게시할 건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 완성했다면 어디에 소재한 주택을 중개했든 관계없이 자기 사무소에 걸려있는 이 요율표를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누가 정한 요율표를 봐요? 서울시 조례가 요율표를 보는 겁니다. 사무소 소재지 요율 한도의 표를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에다가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했다면 이 세 가지가 추가적으로 게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규칙상에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은 예외 없이 걸어야 한다. OX? 그렇겠죠. 이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원본 게시 의무에 예외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법원 규칙상의 등록까지 필하였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될 것은 모두 몇 가지? 7가지 이상이 되는 거죠. 7가지의 소속공인중개사들이 있으면 걔들 자격증 원본도 다 게시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5항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은 중기업 실무교육이든 경매 실무교육이든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 의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28번 휴업 및 폐업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항을 보시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별로 휴업 및 폐업 등을 할 수 없나요? 그럼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해요? 분사무소만 등록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없지만 분사무소별로 휴 폐업 가능하고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도 내릴 수는 있었던 겁니다. 29번 공인중개사법상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사항을 보시면 휴업을 하였던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등록관청에 재개신고해야 한다. 아닙니다. 휴업 신고하고 휴업에 들어간 자만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재개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한두 달 정도 휴업할 거면 휴업 신고 안 하고 휴업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한두 달 후에 업무 재개할 거면 그냥 샷다 올리고 업무 재개하면 됩니다. 휴업 신고했을 때에만 재개신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30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휴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업은 등록의 효력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휴업 중이라고 해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면 이중소속 위반을 하는 거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중소속이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네요. 니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분사무소에 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에는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죠. 얼마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요. 니은은 옳습니다. 디귿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없어요? 요청할 수 있죠. 그러나 의뢰인이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그 요청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수용해 작성할 의무는 없었던 것입니다. 리을 등록관청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렇죠? 자격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는 것인데 위반 사실을 등록관청이 적발했다 하더라도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처분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은과 리을이 옳습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속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건 전속중개계약서가 아니라 거래계약서가 그렇고 전속중개계약서는 권장서식이 아니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의뢰인의 요구가 없어도 작성해야 되고 교부해야 하며 3년간 보존해야 될 법정서식이 있는 거죠. 1항 틀렸고요. 2항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해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의뢰인이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성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3항 임대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까? 임대차 전속중개 의뢰라면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지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니할 수 있다라는 말과 아니 된다라고 하는 표현 출제자가 자주 뒤바꾸거든요. 근데 의미가 전혀 다르죠.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략 가능하다는 말이지만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나 의뢰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X? X예요.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나 의뢰받은 권리득실 변경의 내용이 임대차인 경우라면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X입니다.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정보를 공개할 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건 따로 있잖아요. 뭐?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이죠.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할 사항이었었습니다. 사항 전속중개계약서상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죠. 사항이 정답입니다. 5항 중개 의뢰인이 유효기간 중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을 지불하나요?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그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보존해 주면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50%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포상금 중 국고보조 비율이 100분의 50 이내, 50% 범위 내에서 국고가 보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질문한 기억이 있는데 50%를 주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포상금은 국고보조가 50% 범위 내에서 주는 거고요. 50%를 주는 거. 네,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에서 60% 환불 규정이 있었고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시험생일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하면 50%를 환불하는 거 있었습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3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까? 의뢰인의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할 사항이었었습니다. 33번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저당권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되죠.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해야 하며 3월간 보존하나요? 3년간 보존하죠. 그러면 3월은 전속중개계약에서 뭐였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3월이 원칙이었죠. 그러나 그나마 그 유효기간도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다른 약정이 있었다면 약정한 기간이 유효기간으로 우선 적용될 겁니다. 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그런 건 없죠. 그러나 의뢰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공개 금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항 전속중개 의뢰인은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돼요? 유효하죠. 한 의뢰인은 이제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의 소요된 비용만 보존해주면 될 뿐입니다. 5항 중개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때까지 중개 완성을 위해서 소요한 비용을 보존해주면 되는 거죠. 1항이 정답입니다. 34번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당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죠.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일컬어서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지정의 요건이 5가지예요. 시험이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지정 요건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첫 번째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된 자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지문에서 언급된 전국적으로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500명 이상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으로서 컴퓨터 전문가 누구죠? 정보 처리 기사
얼마? 한 명 이상. 그 다음에 부동산 전문가 누구예요? 공인중개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한 명 이상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일정한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 5가지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의 요건이었었네요.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2항,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상호 간의가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교환 체계입니다. 3항,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용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이것도 기출지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주전산망에 확보할 컴퓨터 설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항,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된다. 정보망이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교환 체계이기 때문에 오직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정보 공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5항, 거래정보사업자는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지정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하죠. 근데 법인이어야 합니까? 개인이라 하더라도 이 5가지의 요건을 갖춘 개인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도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그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35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개 의뢰인 상호 간에, 벌써 틀렸네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로 나가야 됩니다. 2항,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300명 이상, 300명이 아니라 500명 이상이었었네요. 그러면 300명은 어디서 봤었죠? 그렇죠. 발기인이 300명 이상이어야 정관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작성된 협회 정관은 창립총회로 회부가 되잖아요. 창립총회에는 회원 몇 명? 네, 거기는 600명인데 그 600명의 구성분포는 어떻게?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각 시민도에서는 20명 이상. 300명, 600명, 30명, 20명 이런 부분들 지문 속에서 자주 뒤바뀝니다. 3항,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방법, 가입자의 회비 및 징수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언뜻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라서 틀린 거죠. 운영 규정은요, 지정을 신청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처분해 주면 지정 처분을 받고 언제까지?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 겁니다. 같은 수법으로 틀린 지문 만든다면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업무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 나오는 거죠. 업무보증도 등록을 통지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시험 문제 지문에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이 말은 맞는 거죠. 대법원 규칙에서 업무보증은 등록의 기준 되니까. 4항,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죠. 몇 매? 1매 이상 제출하면 됩니다. 4항이 정답입니다. 5항,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해서만 정보공개 의뢰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4항이 정답입니다.
3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항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자이어야 하며 1000명 이상까지 모을 필요는 없죠. 500명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요, 부동산 거래정보망으로 가입 이용 신청을 받으려면 전국적으로 가입 이용 신청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2,5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2,500명이 1,000명이 되었다가 이것도 많다고 하니까 다시 개정해서 지금 500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출제위원들이 틀린 지문 만들 때는 구법에 있는 조문과 비교하면서 틀린 지문 만들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겁니다. 2항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확보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은 국토부 장관에게 하는 겁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3항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운영규정을 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정 처분을 받고 나서 3개월 이내 하는 거죠. 그 다음 4항 지정권자는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정 처분하는 게 아니라 30일 이내에 지정 처분하는 겁니다. 30일 이내에 지정 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을 받은 자는 6월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니라 1년 이내,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해야 되는 거고요. 5항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지정권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 어떤 이유든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5가지는 모두 다 재량 처분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족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정보망 관련 문제였었고요. 이제 중개 완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편으로 넘어갑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